한 남자가 거리로 나섭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비명을 지릅니다. 남들보다 머리 3개는 더 위에 서 있는 남자. 키 272cm.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람 바로 로버트 워들로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거대한 몸을 가진 남자. 하지만 이 남자는 22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맙니다. 키 272cm, 몸무게 200kg의 거구였던 이 남자가 무엇 때문에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커다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이야기는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 엘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몸무게 3.8kg.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단 일주일 만에 깨져버립니다. 로버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사소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뇌의 뇌하수체 부근에 예기치 못한 이상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그의 몸은 통제 불능의 폭주 상태에 빠집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시한폭탄이 혈관 속으로 무한정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뇌 수술을 통해 이를 교정하는 것이 곧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아이가 무섭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성장은 광기 어린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14kg을 돌파하며 이미 2살짜리 아이의 덩치를 가졌고 14kg은 쌀 2가마니 정도의 무게로 보통 아이들이 2년 동안 자랄 속도를 로버트는 단 180일 만에 해치워버린 겁니다. 1년이 지나자 웬만한 성인 여성과 맞먹는 체중이 되었습니다. 로버트의 성장은 그냥 조금 큰 편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그의 키는 이미 183cm에 도달했습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를 초등학생이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아이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학교에서는 로버트만을 위해 특수 제작된 책상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그가 의자에 앉으면 식탁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결국 그는 서서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로버트는 단순히 덩치만 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독 힘이 장사였습니다. 9살 무렵에는 1층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소파째 번쩍 들어 올려 2층까지 옮겨버릴 정도의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힘 뒤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키가 커질수록 뼈와 장기가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로버트의 키는 213cm를 돌파합니다. 웬만한 농구 선수들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이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주변 어른들이 마치 유치원생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13살에는 보이스카우트에 입단하며 역대 최장신 단원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버트는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서커스단이 로버트에게 매혹적인 제안을 해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대한 구경거리로 내세워 큰 돈을 벌게 해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괴물쇼의 주인공으로 팔아넘기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커스 단장이 찾아와 거액을 제시할 때마다 그들을 쫓아내며 로버트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로버트는 실제로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젠틀 자이언트라 불렀습니다. 키와 체격은 압도적이었지만 성격은 매우 온화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250cm를 넘어서자 중력 자체가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왜 키가 너무 크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이 있는 걸까요? 바로 로버트를 통해 알 수 있었죠. 로버트의 심장은 그 거대한 몸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에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끝의 신경은 혈류 저하로 인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지날 때 사람들이 무례하게 바늘로 그의 다리를 깊숙이 찔러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웃어넘겼습니다. 그건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신경의 비명이 뇌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리는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고 로버트는 지팡이와 무거운 철제 교정기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두 발로 서겠다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40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장. 로버트는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로버트에게 생긴 상처 하나로 인해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착용하고 있던 무거운 철제 교정기가 발목을 계속해서 찌르며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죽어버린 로버트는 발목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축제가 끝날 때까지 수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고작 1cm 남짓한 작은 물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상처는 그의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결국 폐혈증을 일으켰고 인류 최대의 거인은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1940년 7월 15일 새벽 로버트 워들로는 22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이후에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사망하자마자 유가족들에게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그의 거대한 뇌와 장기를 연구용으로 기증하라고 압박했고, 심지어 일부 서커스단과 박물관 업자들은 그를 박제해서 전시하고 싶다는 잔인한 제안까지 해온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도굴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간의 육골은 그 자체로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로버트가 죽기도 전부터 그의 무덤을 파헤치겠다는 괴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죽어서까지 아들을 구경거리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로버트 가족은 로버트의 무덤 위로 13톤의 콘크리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왜 13톤이라는 비현실적인 양의 콘크리트를 선택했을까요? 먼저 가족들은 일반적인 관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특수 강철관을 주문 제작했습니다. 무게만 무려 450kg에 달하는 거대한 함체였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를 그 안에 안치한 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무덤 구덩이 속으로 관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레미콘 트럭을 불러 현장에서 관 위로 콘크리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 두 층. 무덤의 입구가 완전히 메워질 때까지 부어넣은 콘크리트 양은 무려 13톤이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건물 한 층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이것은 장례가 아니라 봉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삽으로 파낼 수 없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지 않는 한 절대 열 수 없는 영원한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죽어서라도 그 거대한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평범하게 잠들기를 바랐습니다. 13톤의 콘크리트는 세상의 잔인한 탐욕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지막 처절한 사랑이었던 셈입니다. 로버트 워들로의 인생은 단 22해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압도적인 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13톤의 콘크리트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상상했던 그 거대한 모습. 그는 축복받은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감옥에 갇힌 자였을까요? 그 대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로버트 워들로의 미스터리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모 스토리였습니다.